무협 판타지 소설 읽어주는 여자와 남자, 천세보입니다. 천세보, 천세보.天地震撼的强者摇撼，如今我站立在巅峰之巅，未曾见过的招式盛开绽放，天下无双的王座属于我。流转的岁月如江河停歇，黎明的光芒划破长空，破风追擂踏影而行。 천세보 일부 9장입니다. 짧고 냉혹한 진반소의 인사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가르며 탁자 위로 떨어졌다. 나를 찾으셨소. 천세보 총관에게 향하는 말이 이토록 짧고 냉혹할 수도 있단 말인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무공과 헤아릴 수 없는 심계로 다져진 황 총관의 권위는 천세보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천세보를 넘어 당금 무림에서 절대 그 자체였다. 비록 영오류가 천세보 보주 직속이어서 총관의 직접 지휘를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진반소가 황 총관에게 공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세보 내 서열상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어찌 된 일인지 천세보주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공대하지 않는 진반소의 냉혹한 버릇을 황 총관은 너그럽게 용납하고 있었다. 진반소를 인격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런 황 총관의 용납은 설명될 수 없으리라. 일검. 때가 되었다. 밑도 끝도 없는 황 총관의 건조한 선언은 진반소의 냉막한 인사와 어우러지며 방 안의 긴장을 더욱 끌어올렸다. 무슨 때가 되었소? 2년 전 우리가 맺은 계약. 그 계약 이행을 주문하고자 한다. 아. 절대 냉막 밖으로 추호의 감정도 새어나오지 않는 절대 살수혼 진반소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짧은 순간 진반소의 얼굴에는 긴장과 감회가 교차하였다. 탄성으로 열린 그의 입에서 넋두리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벌써 2년인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 다행이군. 초점 잃은 시선을 허공에 둔 채 혼잣말을 내까리며 잠시 감정을 추스른 진반소가 황 총관에게 눈길을 돌렸다. 주문 내용은 무엇이오? 한 인물을 도모해주기 바란다. 그 인물은 누구요? 그 인물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른다. 어이없는 황 총관의 대답에 진반소는 말문이 막혀 반문도 잊은 채 뜨악한 눈빛으로 황 총관을 쏘아보았다. 조만간 소림에 그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이어지는 황 총관의 대답에 뜨악했던 진반소의 눈빛은 진지하게 변해갔다.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소? 그는 반드시 방장 해능을 독대할 것이다. 그것으로 그자를 알아보면 된다. 그리고 내 짐작이 맞다면 아마도 그자는 신수현기와 동행할 것이다. 아, 신수현기. 진반소의 입에서 탄성인지 반문인지 알 수 없는 혼잣말이 신음처럼 새어나왔다. 그리고 냉막하기만 하던 그의 눈빛의 순간 곤혹스러움이 비쳤다. 신수현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소. 차라리 염라대왕의 목이라면 모를까? 황 총관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반소의 말을 수긍하였다. 일검, 자네가 신수현기를 무공으로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내 짐작이 맞다면 그 인물을 무공으로 도모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인물의 무공이 신수현기보다 윗길이라 했소? 지금 그 자의 무공이 지존 삼성을 넘어선다 하는 것이요. 놀라는 진반소와는 대조적으로 황 총관의 대꾸는 담담하였다. 지존 삼성을 포함하여 중원천지 그 누구도 그 인물을 무공으로는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무공은 우열을 떠난 경계, 즉 절대 무등의 경계이므로 지존 삼성이라도 감히 그와 무공을 견줄 수 없다. 아, 절대 무등. 본능적으로 정상을 향하는 모든 무리민들이 꿈꾸는 절대 무등.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 무공의 궁극 절대 무등을 되뇌며 진반소는 숨을 삼켰다. 그렇다면 그 인물을 상대로 내가 뭘 도모해야 하오? 그 인물에게서 물건을 하나 받아오면 된다. 예. 무슨 물건이요?
작은 책자이다. 그 자가 항상 품에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 인물의 무공은 절대 무등이므로 그 인물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공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수현기만 그 인물에게서 잠시 떼어 놓을 수 있다면 그 인물에게 다가갈 수 있다. 진반소의 얼굴이 굳어지며 메마른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다. 그 자가 순순히 내어주지 않는다면? 황총관은 대답이 막연하여 즉답을 못하고 가만히 진반소를 응시하였다. 일검. 나는 그 책자를 한번 보기만 하면 된다. 잠시 빌리면 된다는 뜻이다. 그 자에게 부탁을 하건 겁박을 하건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하라. 우리의 계약대로 나는 자네의 최선을 요구할 뿐이다. 절대 무등인 상대와 대면했을 때 벌어질 장면을 황총관이라고 어찌 예상할 수 있겠는가. 다만 황총관의 의도는 진반소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 사정을 살피지 않고 단순하게 주문자의 주문에만 집중하는 살수 본색으로 돌아간 진반소의 어조는 어느덧 격동이 사라지고 냉막해졌다. 알겠소. 우리의 계약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무엇이든 물어보라. 왜 하필 나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요? 굳이 살수를 보내야만 할 일은 아니잖소? 황총관은 말을 멈추고 잠시 진반소의 눈을 응시하였다. 물론이다. 내가 주문하는 일은 살수도 필요 없고 무공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자의 심력을 거스러 자신의 의지를 지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요? 황총관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까 난감한 표정으로 말없이 있자 진반소가 재차 질문을 이어 날렸다. 그럼 그 물건을 얻으려는 나의 의지가 강하면 되겠소? 진반소의 질문에 황총관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물론 의지가 강해야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하오?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 의지가 넘어설 수 없는 심력 앞에서는 의지가 꺾여 무너지며 의식을 잃게 된다. 자네는 보기 드물게 맑은 순수심을 갖고 있다. 내가 자네를 좋아하는 이유이지? 자네의 맑은 식이잔에 의식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중원 천지에서 자네만큼 식이 맑은 자는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네에게 이 일을 주문하는 것이다. 황총관의 설명은 막연하였지만 그의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반소는 처음 듣는 정신세계에 대한 황총관의 아리송한 설명에 호기심이 일었다. 그 책자는 어디에 쓰는 것이오? 그 책자는 만다라이다. 세 개의 만다라를 묶어놓은 것인데 그 만다라에 인연이 있는 자를 초인으로 인가하기 위한 물건이다. 상상도 못한 초인의 인가라는 황총관의 이야기에 진반소는 오히려 담담하였다. 나는 그 물건에 인연이 없을 것이오. 그리고 그 물건에 관심도 없소. 다만 계약대로 최선을 다해 그 물건을 손에 넣겠소. 좋다. 그것이 우리의 계약이니까. 그런데 2년 전 우리가 이 계약을 맺을 때 그때 당신은 나에게 단검을 한 자루 주지 않았소? 계약 이행에 도움이 될 물건이니 계약 이행이 주문될 때까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귀천. 그 검의 이름이 귀천이요. 그렇다. 그건 언제 누구에게 쓰라는 것이요? 귀천은 사람에게 쓰는 검이 아니다. 귀천은 해동에서 빌린 무구신물이다. 강한 신과 영으로부터 주인을 수호하는 신물이지. 아마도 지금 자네는 귀천과 검신일체가 되었을 것이다. 자네의 내공이 충분하다면 생각만으로 검을 쓸 수 있는 어검수를 펼칠 수도 있겠지. 자네의 내공이 어검수를 펼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 해도 귀천은 자네의 식을 지켜줄 것이다. 아니 솔직히 말해 그러길 바란다.
자네와 나를 위해. 아, 알겠소. 그럼 그 담낭충도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그렇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진반소의 마음에 곧 맞닥뜨릴 미지의 인물에 대한 경외심이 싹 터 올랐다. 그 자의 심력이 그리 고강하오? 가만히 고개만 끄덕이는 황총관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그렇다. 귀천과 담낭충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자네의 승산은 5할이 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황총관의 얼굴에 더욱 짙은 어두움이 깔리며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잦아들었다. 전혀 가망이 없을지도. 그 자가 만일 정신감흥 능력자라면. 정신감흥이라니 그건 또 무슨 이야기여? 침중한 황총관의 얼굴에 곤혹스러움이 물들었다. 일검, 정신감흥을 설명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가 다오. 알겠소. 진반소의 대답을 끝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침묵에 잠긴 진반소를 잠시 지켜보던 황총관은 담담하게 진반소를 불렀다. 일검. 말씀하시오, 총관. 자네의 도모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겠지? 그러나 실패한다면? 침중한 기색의 황총관은 담담하려고 애쓰는 듯 했다. 자네는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른다. 죽을 수도 있고, 내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의식을 잃을 수도, 아니면 미쳐버릴 수도 있다. 나에게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 나는 회주에게서 자네 도모의 결과를 보고받을 것이다. 이제 자네의 거취는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원래 자네는 나의 속하가 아니었으니 우리는 서로 빚진 것이 없다. 담담한 황총관의 말에 진반소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지금은 모르겠소? 회주 말도 들어봐야 하겠고. 나의 결정은 나중에 알려주겠소? 알겠다. 탁자에 놓여있던 차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